신유,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까지 양국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자, 신유 가수가 사실 현역가왕 2에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뒤집기 한 판에서도 엄청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역가왕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대놓고 밀어준다라는 의혹을 떨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이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유 가수가 등장하고 있는 현역가왕 뿐만이 아니라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까지 등장을 했는데 뭘로 등장을 했는지 아십니까? 참가자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여성 가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현역가왕에서 참가자로 등장하고 있는 가수가 여성 현역가왕 이 한일가왕전에서는 재팬 라운드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일본 방송에 첫 출연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현재 이 현역가왕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가수들, 이 대국민 투표 5주차 결과만 봐도 어떻죠? 1위부터 10위까지 신유 가수는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신유 가수가 어떻게 계속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탑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면밀하게 보실 필요성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자, 왜인지 잘 보세요. 지금 대국민 투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신유 가수가 이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에서는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유 가수가 알다시피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말도 못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니 신유 가수를 대놓고 밀어주는 게 아니냐, 신유 가수가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거냐, 그래도 준결승전 이후로는 탈락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신유 가수 같은 경우는요 결국 탑7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본 방송에 첫 출연했다라고 했어요. 신유 가수를 아는 일본인보다 모르는 일본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신유 가수가 이미 한일가왕전, 한일여왕 가요결전에 일본 방송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왔다라는 건 이거 현역가왕에서 솔직히 신유 가수의 인지도가 일본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신유 가수를 탈락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국민 투표 점수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유 가수가 이 대국민 투표 6주차부터 순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편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신유 가수가 속해 있었던 이 김준수 팀에서 아시다시피 최우진 가수가 탈락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셨습니까? 사실 거기에는 신유 가수의 잘못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문제점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 한국 대결 무대에서조차 어떤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신유 가수와 맞붙은 신승태 씨. 신승태 씨도 사실 뭐 앞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탈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한 거론조차 없는 상황으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신유 가수와 맞붙은 신승태 씨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신승태 씨가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신유 가수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표정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177점 대 123점. 정작 국민판정단의 점수는 87점이었던 신유 가수가 신승태 씨의 93점 국민판정단 점수보다 미미하게 적게 나왔는데 앞서 제가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연예인 판정단 점수도 국민 판정단 점수처럼 10점이 안 나는 점수 차이로 근소 차이로 졌다면 모를까 90점 대 30점 3배 차이입니다, 여러분. 3배 차이. 결론은 어떻게 났죠? 연예인 판정단의 선택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제가 마치 여기에 있는 원로 가수분들을 저격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국민판정단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판정단 역시 제작진의 이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제작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방송이 촬영되고 섭외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찌 보면 또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존재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유 가수가 이만큼 지금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역가왕에서. 그런데 어떻게 준결승 진출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아가서는 지금 이 한일가왕, 한일여왕 가요결전에 일본 방송에서는 심사위원으로 나온다니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낌이 팍팍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평들에서 뭐 여러 가수들이 떨어질 위기, 합격할 어떤 상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판정단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희 가수 역시 뭐 노래를 정말 훌륭히 불렀지만 90점 대 30점. 환희 제하도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3배가 납니다. 정작 국민 판정단의 점수는 3배까지 나지 않습니다. 2배도 나지 않아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자, 박서진 가수가 아시다시피 함께 무대를 섰었던 김경민 가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무대를 가졌을 때 윤명선 작곡가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죠. 분명히 박서진 씨에게 유리했던 선곡이었음에도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살살 불렀던 것 같다. 그런 모습을 없애야 한다라고 했지만 신유 가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유 가수도 뭐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준결승전 진출하기에는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유 가수의 대국민 투표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는 어떻죠?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고 노래 점수에서도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박서진 씨는 정작 자신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주의가 아닌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윤명선 작곡가 눈에는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는 벌어집니다. 근데 요건 좀 다르죠. 박서진 씨도 김경민 씨에 비해 3배의 연예인 판정단 점수를 받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 판정단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사실 박서진 씨도 어안이 벙벙해 보여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연예인 판정단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박서진 씨가 높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박서진 씨가 승리하는 건 당연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3배까지 날 정도였느냐.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뒤집기 한판 대결이 모든 걸 뒤바꾸게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면 하위 9명이 방출 후보가 아니라 사실 거의 방출 확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뒤집기 한 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크겠지만요. 하지만 여기에서 탈출을 못하는 참가자들을 좀 살펴본다면 황민호, 김경민, 박구윤 이 세 사람은 여기에서 탈출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가수들이 몇몇 존재하지만 그래도 박구윤, 황민호, 김경민 세 사람은 탈락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준결승전까지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점수만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탈락자들이 속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애당초 이 군대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얼마나 박서진 씨를 헐뜯는 여론이 많았습니까? 그 시기에 겹쳤던 녹화 현장이기 때문에 박서진 씨가 항상 어딘가 좀 얼이 빠져 있고 뭔가 좀 불안 초조해하는 모습이 화면에도 살짝살짝 잡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이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결국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강문경, 진혜성, 신승태 자 이런 가수들은
준결승 진출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에녹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김경민, 황민호, 자, 이런 참가자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한강도 후보에 있고요. 예고편을 보면요. 뭐 많이 보셨던 예고편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가수들의 모습만 봐도 송민준 씨도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유 가수와 박서진 가수는 준결승전 진출이 거의 무조건에 가깝다. 그것은 연예인 판정단의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성리, 김경민, 김수찬, 한강 이런 가수들이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에녹, 최수호, 김중현 이런 가수들은 진출 가능성이 너무 높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김준수 가수 역시 진출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으며 송민준 가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황민호 군은 준결승 진출이 굉장히 불투명해졌지만 설사 진출한다 하더라도 최종 탑7은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며 에녹 가수 역시 결국에는 준결승까지는 무난하게 진출을 한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수고했다라며 얼싸안았었던 이 4명. 정말 진혜성 가수가 탈락을 하게 되는 건가? 송민준 가수가 탈락을 하게 되는 건가? 제가 이제 와서 방청객들의 어떤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그것도 다 아닐 수 있습니다. 진혜성, 송민준 두 사람 다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 장면은 뭐냐면 자신들이 각자 개인의 무대를 끝내고 나서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에 서로 대기실에서 마주쳐서 얼싸안았던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추가 합격자 명단을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역가왕이 워낙 교차 편집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최소 씨가 눈물 흘리는 것도 결국에는 탈락의 고배가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탈락이 안타깝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유 그리고 박서진 가수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박서진 가수는 자신의 실력과 인지도대로, 신유 가수는 마스터단의 어떤 절대적 지지로 인해 결국 두 사람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라는 평이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 시즌1 때도 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었는데 이번 두 번째 시즌도 별반 다르지 못하다. 그 점이 너무 아쉽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역가왕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공정성을 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방송사의 어떤 생태계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버인 저조차도 썸네일 어그로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서 시청률 확보를 위한 이 가수가 떨어진다고? 또는 이 가수가 떨어질 것처럼 나오는 것조차 하나의 어그로, 시청률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요즘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어떤 구시대적인 방송사의 어떤 어그로, 낚시 쉽지 않습니다. 시청률이 1위를 기록했다라고 했지만 전 시즌의 우승자인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까지 등장하는 이번 현역가왕임에도 미스터트롯하고 비슷하죠. 아니 어찌 보면 더 심하죠. 김다현, 전유진 양의 어떤 심사평이 제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결국 망부석처럼 이 쟁쟁한 가수들, 이 엄청난 가수들을 앉혀놓고 결국에는 예능인들 또는 가수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의 심사평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 탑7의 희비가 교차가 되고 있다. 현역가왕에는요, 미스터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에 등장했었던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나와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혜성, 최수호, 송민준, 김중현, 에녹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상 5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 3위에 오르기도 했고 1위에는 박서진, 2위에는 재하, 3위에 바로 이 김중현 씨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출연 루머가 돌 때부터 팬들의 응원을 많이 받아왔던 출전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연예인 마스터단의 어떤 점수로 인하여 패배도 많이 했고, 사실 나아가서는 유튜브 영상조차 업로드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점, 공평함이 어긋나는, 공정성이 어긋나는 방송사의 모습들이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에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중반까지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이번 준결승전을 앞두고서 말도 안 되게 급락한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선곡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도 있지만 이때까지의 점수를 놓고 본다면 에녹의 이 황당하리 마치 낮은 점수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에녹 같은 경우 1차전에서 4차전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탈락자 한 명 없이 3라운드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에이스전 무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명 중에 19위예요. 최하위 순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김수찬 씨와의 대결에서 굉장히 많은 반전을 줬는데 사실 김수찬 씨도 예전에 미스터트롯 시즌 1 때 임영웅 가수와의 점수에서 거의 뭐 엄청난 격차로 패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의 기분이 좀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진혜성 가수 역시 한강 씨에게 상당히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민 판정단의 점수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의 희비가 완전히 교차가 됐죠. 한강 가수 같은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사실상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대국민 투표의 순위를 본다면 박서진부터 김수찬까지 이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 대국민 응원 투표가 사실 준결승전부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 중에 공훈, 최우진 두 사람은 탈락을 했죠. 더 놀라운 건 이 10명 중에 한강, 박구윤, 송민준, 김중현 이 네 사람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락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예로 이 진혜성 가수가 다음 주에 절치부심에서 무대에 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송민준 가수가 강문경 가수를 이기면서 굉장히 대단한 무대를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조차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1라운드가 아무 의미 없는 한국 대결을 뛰어넘는 뒤집기 한판 2배의 배점을 갖고 있는 이 무대가 진짜다. 그러니 순위가 완전 뒤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송민준 가수의 지금 탈락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진혜성, 송민준, 박구윤, 성리 네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알다시피 예고편에서 진혜성 가수가 송민준 씨를 끌어안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진혜성 씨가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민준아 전화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 장면에서는 송민준, 진혜성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탈락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둘 다 준결승전을 진출하게 됐다고 한다면 민준아 전화하자라고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박구윤 씨도 진혜성 씨를, 성리도 진혜성 씨를, 송민준 가수도 진혜성 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4명 중에 진혜성 가수가 탈락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송민준 가수가 탈락했기 때문에 진혜성 가수가 위로를 해준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땐 세 사람이 지금 진혜성 가수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진혜성 씨도 탈락할 만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초창기 때 굉장한 팬덤을 보유했는데 이번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탑10 밖으로 밀려났고요.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진혜성 가수가 경연 대결을 펼쳤던 한강 가수에 비해 국민판정단 점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혜성 가수가 사실상 이거 탈락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순위도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송민준 가수가 탈락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또 누가 있습니까? 무대에 주저앉으면서 나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외쳤던 에녹. 역시나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에녹 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7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달을 드렸어요. 환희 같은 경우가 린처럼 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한일가왕전 때를 대비해서라도 기존의 정통 트롯 가수들은 많은 만큼 뮤지컬이나 R&B나 발라드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가수들을 제작진은 무조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 에녹 가수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린 건 사실상 어떻습니까? 자신이 겨우겨우 준결승전을 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에서 온 안도의 어떤 탄식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또 뭐 제가 전달을 드린 것처럼 최수호 씨도 이렇게 복도에서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막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조차 제가 전달을 드렸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은 어떻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다수가 진출을 하게 된다. 오히려 위로를 받는 참가자보다 위로를 하는 참가자들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스포일러가 본의 아니게 된 참가자가 바로 황민호 군 되겠는데요. 황민호 군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 그러니까 TV조선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뭐 박광현, 염유리 뭐 이런 가수들과 함께 프로그램 출연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황민호 군이 진작에 탈락했기 때문에 녹화를 할 수 있는 일정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황민호 군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 탑7 가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진혜성, 에녹 다 탈락 위기인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좀 이해가 어려운 가수, 바로 신유 가수 되겠습니다. 자, 신유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굉장한 베네핏, 굉장히 유리한 고점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죠. 본인도 출연하기 싫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했습니다만 현역가왕에 등장하는 그 어떤 가수보다도 연예인 판정단의 편파적인 배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시청자들도 참다 한계에 온 상황이기도 해요. 신유 가수가 탈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온라인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준결승전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신유 가수는 진출을 해도 탑7 안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대국민 투표에서도 순위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가도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제작진 입장에서도 그렇게 11명을 포함되어 준결승전 직전에 탈락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참가자보다는 다른 참가자들이 쟁쟁한 만큼 이들을 앞세우기에도 좀 빠듯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이때까지 엄청난 특혜를 받아왔었던 신유 가수의 점수의 어떤 판정이라고 한다면 준결승전까지는 진출을 하여서 최종 탑7 직전에 탈락하는 그림을 제작진이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박서진 씨는 지금 대국민 투표도 1등, 유튜브 조회수도 1등,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전혀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신유 가수가 아니라 뭐 송민준 씨가 탈락을 하든 박구윤 씨가 탈락을 하든 다른 가수들이 탈락을 했을 때 이 가수들의 팬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마스터단의 이런 황당한 평가 배점은 제작진의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 프로그램 자체의 공신력과 공정성을 굉장히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대결 방식, 반전과 역전, 격변의 결과로 흥미진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대1 데스매치부터 뭐 패자부활전, 한국 대결까지 한국을 두 사람이 같이 부르며 상상도 못할 결과들이 터져나와 흥미진진한 재미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근데 이 현역가왕을 보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실 거예요. 엉망진창 이 판정단의 점수 배점과 거기에 따른 말도 안 되는 탈락자들이 쇄도하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이게 맞나? 싶으신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진짜 프로들의 품격 다른 귀호강 무대. 전 이건 공감합니다. 확실히 미스터 트롯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실력적인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뭐 진짜 공연 보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프로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공정성이 기본 베이스가 됐다면 진지하게 미스터 트롯을 이겼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 현역을 향해 혹독하면서도 따스한 인간적인 평을 내놓는 마스터 군단. 이게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역가왕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 연예인 판정단에 대한 비판 피해가기 어렵거든요. 이건 뭐 미스터 트롯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한 마스터들의 중도 있는 객관적 평가를 기대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 뭐라고 했느냐? 현역가왕에서 더욱 날카롭고 예리해진 평으로 현역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마스터 군단의 명언들은 시청들에게 때로는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으로 때로는 뭉클한 감동으로 색다른 묘미와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다. 마스터들이 너무 올드하다. 노력을 안 한다. 항상 똑같아. 굉장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살려봐라. 결국 현역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노래와 관련된 디테일한 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들의 불만은 이 마스터 군단에서 쏟아지고 있으며 제작진의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대결에서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이변이 속출했죠. 이게 점수 차이가 너무 말도 안 됐지 않습니까? 황민호 군이 빵점을 받지 않나? 뭐 사실 박서진 씨와 같이 마스터 군단과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비슷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에녹, 뭐 신유 이런 가수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 대결에서의 무대 결과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스터 트롯이 완전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두 방송 프로그램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매번 본방 사수를 하고 있는데 두 프로그램을 놓고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미스터 트롯이 훨씬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현역가왕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미스터 트롯의 탑6 멤버들이 등장하는 이유만으로 12.9%, 15.1%까지 치솟았던 시청률은요.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11.9%, 이전 시청률 대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TV조선 입장에서는 비상사태가 터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역가왕은 어떻습니까? 현역가왕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11.0%로 그전 시청률보다는 0.5%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시청률입니다. 두 방송 다 그전 시즌만도 못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현역가왕은 소폭이라 할지라도 시청률이 상승했다라는 거, 미스터 트롯은 완전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두 프로그램의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TV조선이 아주 제대로 폭망의 길을 걷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현역가왕도 뭐 엄청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시청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준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률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과연 누가 탈락하고 누가 진출을 했느냐? 20명 중 11명만이 준결승에 직행하고 나머지 9명은 대거 탈락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준결승전은 항상 11명 정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9명 중에 추가 합격자가 있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요번 준결승 결정전에 있어서 대거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13위부터 20위까지 우르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다시피 이 11위의 순위가 완전 엉망으로 뒤바뀐다라는 스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11명도 아니죠. 12명이죠. 김준수, 김중현 두 사람이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11위의 성적이 2명이 있고, 노지훈, 성리, 최수호 이 세 사람도 점수 차이가 동점이거나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13위부터 20위권에 있는 이 탈락 위기의 후보자들 중에 11위 11명 안에 들어가는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대거입니다. 대거 여러분.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출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진혜성, 강문경, 재하, 에녹 이 4명은 탈락하고 싶어도 탈락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대국민 투표 점수가 굉장히 높았고 유튜브 조회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에녹 같은 경우도 유튜브 조회수가 높았죠. 그리고 강문경 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00만 회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혜성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하 가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는 조금 낮을지 몰라도 알다시피 대국민 투표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게 단발적인 순위가 아니라 매주 조금씩 순위가 상승되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사람은 무조건 11명 안에 포함이 된다. 자, 그렇다면 아니 여기에서 그럼 누가 과연 탈락을 하게 되는 거냐? 자, 우리가 예고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예고편 말씀드리기 전에 본방송에서 요런 장면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2라운드는 점수가 2배다라면서 총 600점의 점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1라운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쭉 이제 개인 무대, 뒤집기 한판 무대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컬러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신나는 노래를 하는 박구윤 씨는 신나는 템포를, 아예 국악 트롯을 대놓고 특장점으로 드러내는 김준수, 진혜성 씨의 정통 트롯, 아마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또 한번 부를 것 같고요. 강문경 씨의 이 트롯 국악을 뛰어넘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보컬의 무대, 신승태 씨 역시 국악 트롯의 절정, 김경민 씨 역시 정통 트롯. 자, 각자의 무대, 에녹 역시 뮤지컬 트롯을 부를 것이고요. 황민호군 역시 시원한 노래 무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무대들이 뒤집기 한 판에서 벌어지는데 배점이 2배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오죽했으면 연예인 판정단도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순위는요, 사실상 무의미하다. 오히려 이 11위권 안에 있는 가수들 중에 대거 탈락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고편을 보면 에녹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고, 진혜성 씨 역시 내가 미운 털이 박힌 건가?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열정과 열성을 다합니다. 송민준 가수 역시 김준수 씨를 이겼던 무대를 잊지 않고 열창. 신유 가수 역시 열창. 박서진 씨 역시 열창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고편에서 이 김준수 씨로 보이는 참가자가 오열하고, 송민준 가수도 오열하고, 황민호 군도 오열하고, 에녹도 오열하고, 진혜성, 송민준, 성리, 박구윤 4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최수호 씨 역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 재하, 박구윤, 강문경, 에녹, 이 가수들이 눈물 흘리는 가수들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탁탁탁 집어드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순위가 대거 바뀐다. 그럼 제가 탈락자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팬덤도 적고 대국민 투표 순위에도 적고 유튜브 조회수도 적은 자, 첫 번째 나태주, 두 번째 신유, 세 번째 송민준, 네 번째 한강, 다섯 번째 노지훈, 여섯 번째 성리. 딱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6명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순위와 점수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6명은 사실상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때문에 순위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순위도 높고 유튜브 조회수도 높은데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가자 한 명을 제가 딱 꼽는다면 바로 황민호 군 되겠습니다. 황민호 군이 굉장히 열창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사실상 황민호 군이 준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이때까지 TV조선과 서혜진 사단은요, 이렇게 어린 참가자를 준결승전까지 진출을 시켜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봐도 황민호 군은 탈락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애녹, 최수호, 박구윤, 송민준, 진혜성, 자, 이런 참가자들 등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이 중에서 사실 팬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태주, 신유, 송민준, 한강, 노지훈, 성리, 자, 이런 가수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은 신유 가수에 대한 반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아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또 한 번의 이 불공정한 결과가 예고가 되고 있어 굉장히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서진의 독주체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 대국민 응원투표 2주 미적용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3주에서 5주차까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팩트죠? 박서진 씨가 이 대국민 투표에서 들어온 이후로 1위에서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와, 대단한 기록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팬덤들은 엄청난 지금 스밍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면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지금 준결승 직전에 이 순위 탑3 나태주, 김수찬, 박서진, 나태주, 김수찬 두 사람이 1, 2위를 차지한 것과 다르게 이 대국민 투표에서 나태주 씨는 일단 10위권 안에 있지도 않고요. 김수찬 씨는 10위에 겨우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등하고 10등 간의 격차를 현역가왕 마스터단, 연예인 판정단은 1위하고 3위로 뒤바꿔 놨습니다. 이러니 형평성 논란이 터지는 거죠. 자, 박서진 씨의 뒤집기 한 판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투표가 완벽하게 판도를 뒤집어 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박서진 씨가 유력한 우승 후보로 5주차 대국민 투표 1위를 받으면서 질주 중이다라는 거죠. 사실 예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동안 대국민 투표를 적용시키지 않는 페널티를 받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국민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장에 계셨던 수많은 국민판정단의 점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스터단에게도 점수를 많이 받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결과에서 어떻습니까? 대국민 응원투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국민 응원투표만이 아니죠.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봐도 박서진 씨의 대항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탑3 안에 이름을 올리는 참가자들이 매주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강자가 또 눈에 띄기도 한다. 대국민 투표에서 2위 자리에 오른 재하가 계속하여 대국민 투표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훈 가수는 사실 탈락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서진 씨의 경우는 응원 투표만이 아니라 무대에서도 계속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레이스 중후반에 달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박서진 씨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이유가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실제로 이 박서진 씨뿐만이 아니라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있었던 진혜성 씨도 탑10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